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뭐냐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강연에다 말씀을 듣고 강의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잘 알면서도 우리 학교의 좌파 쪽에 있으신 교수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내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할 거다. 제목이 좌파를 없애고 나라를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제목으로 저를 죽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좌파라는 개념도 하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독일에서 85년부터 90년까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 보통 보면 좌파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학교는 특히나 더 심했습니다. 뭐냐니까 매년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의 대사가 우리 학교에 오고 유명한 소련의 모스크바 대학을 창립하신 로마노소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숙사가 로마노소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닥터 쥐바고를 쓴 파스텔나크가 거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파스텔나크 스트라시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우파로 갈 수 있었다면 제가 그동안 계속 오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90년에 한국에 이제 제가 올 때 차비가 독일 정부로부터 이사비까지 지원을 가봤습니다만은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벌써 왜냐니까 대학에 가보니까 대학에 차이가 분명합니다. 뭐냐니까 대학에 옛날 제가 공부할 때는 많은 원서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원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87년에 우리가 6.3 사건을 하고 나서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경제 효과도 그리고 88 올림픽 하고 나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안 되겠다. 그게 독일의 그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동안 30년을 계속 고민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주위에 많은 교수님들도 좌파 진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가 아니면 한국 사회가 왜 이리 좌파가 많은가를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같이 책을 안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분 아까 그 유명한 좌파라고 하시는 그 교수님도 당신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합니까? 몸에서 갱년을 일으키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책 한 권 본 거 있습니까? 제가 얘기해. 당신이 만약에 박정희 팽전이나 이승만 팽전을 봤으면 그런 걸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어떤 일문과 교수, 경성대 일문과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입에 거품을 보면서 전두환 대통령 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 전두환 대통령을 아느냐? 책이나 한 번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당연히 안 봤다는 겁니다. 당신은 일문과 교수가 돼가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교수니까 책도 많이 보고 이랬는데 당신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도 하나 안 해보고 전두환 나쁘다, 5.18 나쁘다. 당신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도 선배였습니다. 그렇게 말해가 사이가 지금 텐션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왜 그런 말 하냐니까 독일은 말이죠. 독일은 가장 관계가 독일뿐 아닙니다. 여기 가보니까 순직원처럼 책을 들고 다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책을 들고 다녀요. 근데 이제 저도 왜 이 자리가 좀 제가 오고 싶은 하니까 지금이다. 금중에서 황금, 백금, 흑금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100년,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역사 2년 전쟁의 100년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전쟁을 그런데 그 애들은 우리 국민의힘당은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 스스로 100년 전쟁이라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 기본소득의 뜻이 뭡니까? 이러면 기본소득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을 해주고 못 사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핵심은 뭐냐니까 바로 기본 생필품을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배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생필품을 배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뺏어가지고 대기업을 해체하고 미군 철수시키고 사람들 실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적어도 30년 전, 20년 전에
얘기만 하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팔매질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이니까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단계에 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왜 부산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부산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로 향한, 우리 한민족이 세계로 향한 문이고, 또 우리가 이 뭡니까? 경부축을 해가 산업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성지였습니다. 4.19, 11.5. 근데 지금은 이제 부산이 나서가지고 민주주의 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의 부자가 가마솥 부자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일어나야만이 한국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왜 기독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 중에서도요, 천주교는 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천주교는 믿지 않습니다. 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가장 큰 건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목사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책입니다. 천주교는 책을 일반 신도들이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독일이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책은 성직장만 보는 것이고 일반 사람은 구경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당에서. 그런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번역을 하고 전 세계말로 번역해서 여러분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차이죠. 책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보시다시피 우리 한국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되느냐.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나라 TV를 켜면요, 세 가지입니다. 먹방, 먹는 거, 노래방, 노래 부르죠. 노래입니다. 텔레비전 트롯부터. 저도 음악에 나 독일에 왔는데 노래 부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착담입니다. 나라를 위한 걱정이나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인들이 고들이 그걸 만드는 거죠. 국민들 수준이 낮아야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제가 러시아도 가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러시아 사람들도 그 큰 나라가 책을 보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책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저는 대학에서 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상식 중에 가장 큰 것이 단군 신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왜? 이게 먹방의 시줄 수가 있습니다. 왜 동물 하나님이 내려왔어. 어쨌든 하나님도 한신이 내려왔어. 동물 호랑이와 곰 넣고 너희들이 인간이 되는 테스트를 하겠다. 테스트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책을 주면서 이 책을 공부를 해서 언제 만나서 내가 테스트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음식을 주면서 이걸 먹어라. 그것도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니까 곰하고 호랑이는 전혀 다르죠. 그럼 곰은 뭡니까? 곰은 5개월을 겨울잠을 자면서 일반 생식 기능을 완전히 마비를 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만 호랑이는 여름만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호랑이는 뭘 먹여야 됩니까? 사슴이나 이런 걸 먹여야 되는 겁니다. 경쟁을 시키면 그렇게, 야 호랑이 너는 능력이 좀 되니까 너는 사슴 100마리 잡아와라. 너는 곰은 너는 한 100일 잘 견디니까 한 5개월 견디봐라.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에요. 먹는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 뭐를 했냐? 우리는 문화민족이니까 책을 가지고 테스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부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책은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책은 종류가 많고 호모사피엔스라고 해요. 인간을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은 바로 책을 의미하는 데다. 지금 선진국의 코드는 책입니다. 전 세계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그래서 어떤 도시는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요즘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 유럽 최고의 독서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산업 도시였습니다. 박지성이가 축구를 했다고 축구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최고의 독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바로 호모사피엔스는 21세기에는 한마디로 책을 읽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을 봐야 된다. 근데 책도 종류에 보시면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책은 많습니다만 지금 저도 한 10년 전부터 이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책을 안 읽는 나라라서 국민 교양 독서 백선 이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다가 일반 사람들한테도
저는 스팅집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책은 많습니다만은 그 많은 책 중에 저는 딱 한 권을 고르라면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한 권을 고르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그리고 일본의 대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딱 한 권만 고르면 된다. 뭘 봐야 돼 한국 사람? 바로 이승만 편집입니다. 이승만 편집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육, 그분의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정신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예. 우리 누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사무총장이 발악해서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게 책을 보고 아까도 토론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책을 독서를 취미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이 말입니다. 왜 오늘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까? 바로 독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우리 한국을 살린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기억나시죠?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과로사로 돌아가시면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잘 알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까 이분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대학원에 가니까 청소부를 제하고 전부 다 IBD가 줬어요. 근데 난 고등학교를 안 갔는데 어떻게 왔는데 나는 지금 그분이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인구 10만 도시에 돌아가시고 거기서 이제 그 생각을 그분이 이제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독서가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가 돼야 된다. 내가 고등학교까지 안 나왔지만 독서를 취미로 한다. 이게 가장 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되는데 그 많은 책 중에 왜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불과 4년 만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프린스턴과 하버드를 졸업을 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를 완전히 이거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록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보다 이분은 동양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4년이 가능했던가? 그분은 5년 7개월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왜? 그 당시 글을 썼다가 그 글이 문제가 반역죄로 돼가지고 중형에 처했습니다. 목에 칼을 쓰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을 살린 분들이 바로 선교사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5년 그 가면을 4번인가 다 이걸 가면을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그분들이 살린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심지어는 고종이 계속 병약했습니다. 계속 아프고 하니까 고종의 주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이승만이 살려주라 이래가지고 특별히 감행이 돼가지고 5년 7개월 만에 그만 그것도 감옥 나오는 것도 마지막으로 뭐로 나오냐니까 미국의 특사 자격으로 이분들을 조선의 관리들을 가서 미국에 마지막 남은 거는 일본에 나라를 뺏길 수밖에 없다. 마지막 남은 거는 미국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갈 때 특사들을 데리고 그렇게 통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7개월 동안 어떻게 이분이 그럼 뭐 했느냐? 그 선교사분들이 매주 만나서 책을 줍니다. 그 책이 600권이 넘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52주인데 그러면 600권 일주일에 5년이니까 계산을 하고 그럼 얼마나 많은 책을 썼겠습니까? 그 책을 읽고 그분이 그 책을 읽고 또 그 감옥에서 그래서 하도 책을 하고 하니까 이 감옥에 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 친구가 우리 이승만 작가 들어오고 나서는 감옥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공부하는 분위기 뭐 이렇게 하니까 학교를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5년 7개월 읽었던 책을 다시 그걸 하면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600권이 넘는 세계 최고의 고전을 읽은 겁니다. 5년 7개월 감옥에서. DJ가 감옥에서 책 읽다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이 미국 가니까 바로
그럼 바로 박사보다 더 나은 거죠. 최고의 고등어 600건 이상을 읽었으니까. 그럼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19분의 선교사분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니까 그 당시에도 미국이 워낙에 종교국가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받고 감히 반대를 말 못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도 뭐 할 수가 있었고 미국 대통령도 만날 수 있었고 국무장관도 유명한 우리가 카스라 테프트 할 때 그 카스라 테프트 장관도 만날 수 있었고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도 만날 수 있었고 그때 루즈벨트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루즈벨트 할아버지죠. 나중에 루즈벨트는 두 명의 대통령이 나오는데 자기의 삼촌이었던 데오도르 루즈벨트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를 하면 당연히 뭐가 생길 겁니까? 예,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고 이분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이분이 또 어떻게 지켰고 이분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작품의 마지막 10번째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씁니다. 시나리오의 마지막 작품이 이제 워크 스토리입니다. 워크 스토리, 워크 장군, 우리를 살린 낙동강 진선의 내용인 워크 장군의 이야기인데 첫 장면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왜? 미국의 장군을 말이죠. 미국의 장군 워크 장군을 모르는 미국 사람들 천지입니다. 왜? 그분은 자기들은 워낙 좋은 훌륭한 장군들이 많았지만 워크 장군만은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걸 아무리 미국 사람이 미국의 장군을 최고로 찬양해봐야 그것은 국가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 우리가 그걸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전식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은 위대한 나라구나. 자기들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잊지 않는 민족이고 배운 왕득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민족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하는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장군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다시 말해서 책을 여기 소개를 많이 돼 있어요. 어떤 책들은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책 중에서는 바로 여기 뒷장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 보시면 뒷장에 이제 지식의 단계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왜 유대인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은 지금 이스라엘은 인구가 800만인데 말이죠. 국력이 7위 정도 됩니다. 우리는 5,200만인데 국력이 10위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때문에 국력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800만인데 7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흔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 위대할까요? 이스라엘 애들은 성경하고 탈무드를 보는 겁니다. 성경하고 탈무드가 왜 그런가? 사진을 보시면 4차원적 지식이 바로 영성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4차원적 지식.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양식적 지식, 지혜를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탈무드가 이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좌파가 많은가? 대학 교수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가 좌파가 많아요. 왜 많은가? 얘들은 지 전공 2차원적 지식입니다. 과학적 지식, 전공 지식은 2차원적 지식인데 3차원적 지식도 없거든요. 3차원적 지식이 뭐냐?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은 문화, 역사, 철학, 문사철학, 예술 이쪽입니다. 근데 이게 탈무드가 지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들은 과학으로 무장을 하니까 세계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 앞으로 지성의 세계입니다. 21세기는. 왜냐니까 지식 간의 통합입니다. 저 4차원적 지식, 3차원적 지식, 2차원적 지식을 결합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노베이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역사를 보면 쭉 보면은 한 50년 전부터 서양애들은 500년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50년 전 새로운 세계를 앞두고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유명한 폴 케네디부터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지식을 정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여기 보면은 철학을 정리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문화를 정리하신
이런 분들이 조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쭉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과학 같은 경우도 뭐 존 케리 같은 사람은 여기 과학을 했지만 제목을 존 케리 치면은 지식의 원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또 철학은 MIT의 서양의 지적 전통 이런 식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그런 책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관심 있어 보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봐야 되냐니까 한국사를 봐야 되겠죠. 근데 한국사를 쭉 보면 좋은데 가장 큰 건 이승만 편지를 읽고 나면 사람 눈빛이 바뀝니다. 왜? 이걸 읽고 나면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않겠죠. 이승만 책을 보니까 나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제2의 작은 이승만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 책을 보면 이런 책들 자연히 읽게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만 하고 제목만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이제 더 시간이 나시면은 박정희 편전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비오비를 했습니다. 비오비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다. 또 하나는 북 오브 북스, 책들 중에 책이다. 이승만 편전. 이걸 한민족은 이승만, 박정희의 두 천재의 나라입니다.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500년 동안 조선시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500년 조선시대, 500년 전에 말이죠. 일본의 책들, 그리고 하멜펄릭이라고 네덜란드 사람이 쓴 책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난중일기라든가 유승민 선생의 진미록 같은 책들을 보면요. 조선은 500년 전의 조선은 아프리카보다 못한 절망과 기아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5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들이 박지향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님이 정리를 한 책입니다. 이게 일그러진 근대입니다. 그걸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보다 더 악화된 겁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님 여기는 도저히 인간이 살 곳이 못합니다. 제가 하는 건 너무 하지 않아.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이게 기아와 빈곤과 열병이 창궐하는 나라 도저히 이게 지옥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너무 처절합니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세계가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든 분은 그 두 분이죠. 전두환 대통령도 우리가 높이 봐야 됩니다. 그 두 분의 뜻을 이어서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불과 한국은 30년 만에 영국이 300년 만에 근대에 승부했답니다. 산업화에 승부했답니다. 미국이 150년, 일본이 60년, 한국은 30년 만에 산업화에 승부한 세계의 경이로운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반을 닦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초를 닦았고 마지막 정리하신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좌파들이 전두환 대통령 5.18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전두환 대통령 욕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그분은 전쟁이 나자마자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선에 가서 군인이 되겠다 하니까 부모가 말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육사에 들어가 군무에 들어갔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의 길을 갔고 그리고 월남전 국가의 뜻에 따라서 월남전 참전 용사다.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폐만할 수 있느냐? 그런 자기를 하고 나서 폐만을 하려면 하라고요. 대한민국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은혜를 모르는 나라가 됐으면 되느냐? 그리고 깨어있어라. 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우리는 왜 자꾸 폐만을 하고 그러냐?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스스로를 저주하는 옛날에 스스로를 저주하는 걸 가지고 아프리카의 어떤 친구 한국이 지금 그 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은 시간이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선물이 뭐냐 하니까 지난 11월 23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상원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세 번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름이 제가 디어 알렉산더가 제가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쓰니까 시나리오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로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상원의 아시아 태평양 거기서 미국 대통령 정책에 비토권이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갖고
대통령인데 세 번째 보내왔습니다. 세 번째 보내왔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 미국 대통령들이 아침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잘못되고 있다. 뭘 잘못했느냐 미국이? 미국은 아이젠하워 이후에 70년 동안이나 유엔묘지와 유엔묘지 옆에 있는 워크 캠프가 있는데 한 번도 오질 않았다. 참배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70년 전에 세계를 구하겠다고 15개국이 도와줘가지고 195만 명의 젊은이들이 왔었는데 거기를 다 잊어버리고 70년도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멍청한 거 아니냐 이걸 쓴 겁니다. 미국 보고 멍청하다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참고하겠으며 다음에 미국 정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해주십시오. 사무실 전화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한 건 제가 똑똑했을가 아닙니다. 뭐냐?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하고 이승만 청년 책을 독서를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독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을 본 것이 아주 저도 행운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산이 아닙니다. 부산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플라톤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서운 것은 뭐냐? 잘못하면 가장 천질의 인간, 정치를 다 떠나버리면 천질의 인간, 지금 이재명 같은 놈들이 범죄 온갖 저질 많은 그런 인간한테 지배를 당하는 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낯서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남아있는 전사다. 그래서 BT 전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